이제는 지하철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정치 파업이든 아니면 이 지하철 노조가 이야기하듯이 구조조정 파업이든 상관없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도 보니까 구조조정 하겠다고 했다가 물러나서 그걸 당장 안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적자라고 하면서 추가 인원을 더 고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망해봐야 아는 것이겠죠. 국민은 그 이용객으로서 지하철이 파업을 하면 불편하다, 어떻게 출근 시간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만, 지하철이 아예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당장 눈앞에 불만 끄자고 누구 편을 들고 양보를 해라, 아니면은 서울시가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그 추궁만 해서 될 일인가.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해결책으로 지하철 파업 문제 이거를 풀게 되면 현재의 그 지하철 노동자, 그들은 노동자라고 부르니까 그 지하철 노동자에게 전혀 아무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지하철 노동자들이 오히려 정년까지 다 보장이 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지금보다 좀 더 쉬워져서 그 노동의 난이도 이런 게 좀 더 떨어져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고, 이런 해결책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왕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파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철 운영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차량 디자인도 이것도 좀 바꿔서 선진국답게 모든 것을 선진국화하자, 이제 그런 뜻의 해결책입니다. 무슨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하철 파업을 한다, 또 무슨 휠체어 파업을 한다 이러면은 시민들은 꼼짝없이 거기에 볼모가 잡히고, 그걸 결국은 마구잡이로 와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슨 인신을 구속을 한다든지 하는 극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죠. 왜냐하면 법이 있어도 법이 효력을 잃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위라는 거, 이런 파업이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지하철이 파업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근무를 안 한다, 이것도 그거지만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시민이 쓰는 광장에 와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느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 지하철 파업 이것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회사 측이라고 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2년 그 당기 순손실 적자, 그게 1조 1천억 원이다. 심각하죠. 안 그래도 적자 때문에 이거를 계속 세금으로 메워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노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막대한 적자가 있기 때문에 적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26년까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1,539명을 감축하겠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반대하니까 2022년에 시행은 일단 안 하는 걸로, 뭐 그래봤자 2022년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노조 쪽에서는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라. 아예 뭐 2026년까지고 뭐고 이 회사가 적자 때문에 문을 닫든 말든, 닫으면 어쩔 건데 결국 세금으로 메워주겠지, 이런 배짱이겠죠. 아무튼 안 된다, 감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안전인력이 필요하니까 2인 1조로 그 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아라. 적자라는데 사람 더 뽑아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뭐 하겠다고 한 걸로 보도가 됐죠. 그 다음에 안전대책을 내놔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내놔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다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노조, 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뭐 직장별 노조도 있지만 또 저 위에 그 슈퍼 노조들도 있죠. 공무원까지 모조리 노조가 결성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의 그 전력이, 그 무력이 저렇게 가공할 정도인데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한국은 노조 천국입니다. 공무원까지 노조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 노조가 그냥 근로조건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소득 수준으로 따졌을 때 소득이 낮은 계층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할,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자 해서 여러 가지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노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아니고 지금 한국 그 근로조건은 이미 다른 법이라든지 다른 제도로 이미 보장이 되고 있죠. 이 노조가 뭐를 하느냐? 정치적 요구를 합니다. 한두 해 전에는 노조가 뭐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같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몫을 달라. 공무원 노조, 이것도 바로 그런 시대적인 풍토에서 생겨난 겁니다. 지금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공 시스템이 정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또 정부, 지자체가 망해도 노조 배불리기만을 강행하고 있고 저 숫자로, 그 다음에 걸핏하면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결국은 시위, 파업 이런 것들인데 단결력이 대단해가지고 이래서 지금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들이 힘으로만 몰아붙이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법규 등으로 계속 그 각 정부가 또 이런 행정기관들 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기관의 그 입김이 좀 셌죠. 이렇게 계속 노조하고 손을 잡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면
노조와 같이 이 나라가 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렇지만 길이 있다고 했죠. 해결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인 것이죠. 이렇게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인간의 노동력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또 논리 작업을 하는, 그게 아닌 경우일수록 더 빨리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가 활약을 하는 곳에는 다행히도 또 이런 논리적인, 학문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노동력과 관계된 곳이죠. 뭔가 길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이런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이 노동할 기회를 이 기술이 박탈하는 것이냐, 이렇게 과거에는 거부감이 컸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기술이 적용된 기계에게 일을 시키고 노동자도 이제는 그냥 삶을 누려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 우리 대한민국이 그 노동계급의 나라가 아니죠. 이게 이제 북한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노동자다, 이렇게 그걸 헌법에도 넣지 않은 이야기도 나왔었고 정부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인 노동자, 장관인 노동자, 이렇게 국회의원인 노동자, 이렇게 그냥 모두가 노동자고 노동자 공화국이다. 뭐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정당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맞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에 맞지도 않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는, 아주 같이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에게 점령당한 셈이죠. 그 대한민국은 일부는 바로 이런 그 공산주의, 그리고 노동자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상에 점령이 됐고, 일부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해결책을 따르게 되면 노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들어주자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게 그냥 이루어져 버린다, 이런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구조조정하지 말라 이랬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지하철 노조니까 이 지하철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전면 자동화. 다시 말해서 무인화하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의 관리 인력만 두고 전부 기술적으로 운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바로 지금이 무인화로 옮겨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냥 뭐 키오스크 해가지고 점원 몇 명 두고 하는 그것도 지금 곳곳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다 큰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화물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근로자, 노동자 집단이 노동을 하던 그런 부분, 그게 대부분 단순 작업이고
이게 아주 자동화하기에 딱 적합한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동화와 무인화를 그냥 같이 쓰는데 무인화라고 하겠습니다. 무인화로 옮겨가야 한다. 우리 한국은 자율주행차를 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지하철을 무인화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게 우리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 당선, 그리고 그 각 경전철, 또 도시철도 이런 것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무인 상태에서 아주 안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 사례가 있고, 더구나 이 철로를 달리는, 철로를 운항하는 이런 교통수단은 아주 자동화, 무인화하기에 최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하는 그거에 앞서서 이 철도교통, 이게 무슨 지하철, 지금 지하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철도교통을 자동화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고속버스, 자동차의 뭐 자율주행, 하이프루프 이런 이제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보다 당장 현실화할 수 있고 또 현실화해야 하는 이 철도교통 무인화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야 이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을 무인화해버린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2022년 6월 30일 현재 서울교통공사 직원 수가 16,2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화하면 이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의 전환을 하라고 했죠. 한 명도 해고 안 한다. 한 명도 해고 안 하고 그대로 다 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책은 당장 무인화를 하면서 바로 새해부터,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앞으로 신규 채용을 폐지하는 겁니다. 무인화로 넘어가기 위해선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아예 폐지해버리고 현재의 그 전체 노동자 숫자가 16,247명이 제로로 될 때까지, 꼭 제로까지는 안 가겠죠. 한 10명, 20명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신규 채용은 폐지한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 노동자가 완전히 다 소진된 다음, 없어진 다음에는 최소한의 인간 노동자를 그 필요한 만큼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또 관리하는 상위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기술적인 그 수준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안 한다, 구조조정 안 한다. 첫 번째 충족이 되죠. 무인화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인력이 필요하니까 2인 1조로 근무하게 사람을 더 뽑아라. 지금 회사가 적자가 나서 망하게 생겼다는데 사람을 더 뽑아라. 이게 이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인화하면서 넘쳐나죠, 인력이? 이 사람들 2인 1조를 하든지 3인 1조를 하든지 몰려다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인력 확충 없이 안전 인력 확보됩니다.
몽땅 갖다가 안전 인력에 쓰든지. 그래서 해고 안 한 노동자들을 거기 배치하면 된다.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 안전대책. 지금 지하철 노조가 주장하는 안전대책 세워라 하는 게 바로 신당역 사건입니다. 신당역 사건은 범죄 사건입니다. 이게 지하철 자체에 무슨 내재적인 사고, 자연 발생적인 사고가 아니죠. 범죄 사건입니다. 범인이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어떤 범죄였느냐 하면은 지하철 노동자가 지하철 노동자를 살해한 범죄 사건입니다. 이거 안전대책 세워야 하겠죠. 그래서 지하철 노동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저지르려고 한다든지 하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범죄성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되면 즉시 해고 규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구사항 안전대책은 자기들 지하철 노동자들의 그 노동 인력의 질적 문제죠. 그래서 해고 규정만 마련해서 즉시 해고하면 해결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대책은 바로 앞에 두 번째,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안전 인력이 뭐 3인 1조가 됐든 어쨌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살피면 되니까 거기서 해결이 됐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해결책이 있다. 항상 이렇게 대립하는 양측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뭘 어떻게 해서 뺄까? 이걸 다른 대가를 주고 거래를 할까? 잠깐 시간을 늦춰볼까? 이런 전통적인 노사 간의 그 협상, 이걸 벗어나서 정말 차원을 넘기는 기술로서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진보함으로써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지하철 파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이 암울합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독재 국가들이 돈보따리를 가지고 이 경제 질서를 깨뜨리려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늘리려고 새로운 패권 다툼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이미 치솟고 있죠.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럴 때 민주노총 그러더니 무슨 그 전에 뭐 또 딴 데서도 파업한다 이러더니 이제 지하철까지 다들 나서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이 또 저해가 되죠.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경제는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들은 2판 4판이다. 여기 망해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 이 노조 파업이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아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그게 파업의 어떤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치 파업 맞습니다. 민주노총 파업하면서 들고 있는 피켓에 주한미군 철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어이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저 민주노총이 주한미군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구나. 혹시 민주노총 노조원 중에 주한미군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건가? 거기에서 혹시 이 노동자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있어야 시위고 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파업이 불타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있든 산불이 나든 일부러 방화를 하든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는 이 불을 끄고 이 나라에서 영원히 번영하면서 그런 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건이 어떻든 간에. 이게 내 땅이고 내 나라니까. 현명한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로 지금 뭐 겉보기에 다투고 있는 이 지하철 회사와 지하철 노동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자. 그 해결책은 무인화입니다. 지하철 무인화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